여러분 270쪽으로 좀 오시 바랍니다. 270쪽 문제 14번과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4, 15 묶으시고요. 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어보는 실제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4번부터 보죠.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원에, 자, 외우지 마시고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얼마짜리 밑줄, 시가 5억짜리 토지 가운데 특수 관계에 넣어서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밑줄.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 관계인이랬죠? 그럼 뭘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원초로 대답하라 그 얘기야. 그걸 얘기를 잡아야죠. 그래서 아닌 을에게 뭐 했다? 증여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 관계인한테 5억짜리 토지를 뭐 했대? 증여했대. 근데 을에게 증여한 토지는 금융기관 차입금 얼마? 3억 원의 저당권에 설정돼 있으며 동차입금은 밑줄 뭐 했대?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밑줄. 그러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돼 있죠.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원칙이니까 채무인수액 얼마? 채무인수액 3억 원은 뭐로 가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가셔야 돼? 준 사람 받은 사람 준 사람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갑. 그래서 갑에게 양도세 3억 원에 대해서 가셔야 되고 나머지 얼마? 2억 원은 누구한테? 받은 사람 을한테 뭘로 때려라? 증여세 과세하라. 그거요. 그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러면 만약에 자 조건 바꿉시다. 위에 조건 바꾸세요.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임 아닌 걸 임이다. 배우자 직계준비석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수중자 을에게 얼마? 5억 원 전액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과세라. 그거죠 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15번 보죠. 15번은 요거를 이제 숫자로 물어본 거야. 숫자로. 이상하게 여러분들 숫자만 나오면 그냥 싫어하는데 숫자 별거 아니야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숫자 계산이잖아. 올 때 편의점에서 빵 몇 개 사오고 뭐 우유 몇 개 사오고 해갖고 얼마 주고 얼마 거절을 받아. 그거 매일 하잖아. 자 15번 갑시다. 거주자 갑이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밑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고. 하여튼 배우자 직계준비석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대답하는 거죠. 을에게 친절하게 뭐라고 써? 부담부 증여했대. 이때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 증여죠?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에 대한 밑줄 취득가액 뭐랬죠? 취득가액.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뭘 빼?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가 나와 있으면 기타 필요 경비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양도차익이죠. 이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물어보고 있는가?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일 때는 요 양도가액이 뭐가 되냐 그 얘기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돼 여러분?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을 하면 돼.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그대로 끌고 가라고. 이게 무슨 양도니까? 유상양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빼는 취득가액은 뭐냐? 무슨 가액? 당초 취득가액. 얘다가 100% 다 인식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하는 거.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전액이 아니라 무슨 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그럼 이때 유상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에서 뭐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게 바로 무슨 비율이에요 여러분? 유상 비율이죠 뭐. 근데 만약에 기타 필요 경비가 나와 있다. 그럼 기타 필요 경비 나오면 기타 필요 경비에다가 역시
기타 필요 경비에다가 전액 인식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하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양도책이 되는 거죠 뭐. 자 그럼 갑시다. 뭘 물어봤죠 여러분? 물어본 건 자 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취득가액 요걸 물어봤어. 얼마냐 취득가액. 양도가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유상 양도가액은 자 보죠.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 얼마고? 8천만 원. 취득 당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준시가. 얼마 나왔어? 5천만 원. 기준시가는 항상 뭐여야 되죠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에서 기준시가로 나와야만 기준시가 되는 거죠.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 취득가액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뭐가 되는가? 기준시가 되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 했죠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 했잖아요 여러분. 응? 양도책 계산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간에 소음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다. 저 집에서 아줌마가 나왔다. 그럼 우리 집도 누가 나간다? 아줌마. 저 집에서 아저씨 나왔다. 우리도 누가 나간다? 아저씨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은 계속 아줌마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줌마가 더 무서우니까. 이 세상에서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아줌마대. 죽음이야 걸리면.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예.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러면 취득당 실가 8천만 원에 취득 당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시가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밑에 증여일 현재 뭐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균서 감정가액이 얼마를 했대? 5억 원으로 증여세 과세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때는 항상 양도소득세에서 자 상속토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에 항상 취득가액 뭐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취득 당시 시가라고 그랬죠. 왜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취득이니까 실제 돈 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 뭐를? 시가를 원칙적인 뭐를 잡으라? 실지취득가를 잡으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양도책 할 때.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얼마가 있고 1억 원. 근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한 채권 금액은 얼마 돼? 1억 2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돼 있대. 그럼 결국 은행에서 채무 인수액은 얼마야? 1억이죠 1억. 다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얼마 설정했을 뿐이야?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저당권 설정 비율이 110%고요. 주택의 부동산일 때 보통 은행에서 120% 설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역시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는가? 실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준시가 나와 있을 때는 기준시가는 상속세 증여세가 뭐로 과세가 됐을 때만. 자 여기 상속세 증여세법 뭘로 과세에 따라서 거기 써져 있잖아. 뭘로? 감정가 그랬죠. 요때 요게 감정가액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기준시가가 나오면 그때도 뭐가 대응되는 거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근데 그게 아니면 다 뭘로 대응하는 거야 여러분? 실지거래가액. 그러면 결론 당초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하라? 실지거래가액. 자 제가 누차 얘기했죠.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뭘로 계산한다? 실가로 계산하라고 했어. 실가. 그죠? 양도세 원칙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실가.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 제시돼서? 8천만 원. 그러면 이걸 다 인식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부만 해야 되지. 일부.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 됐어? 5억 원.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은 얼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비율이야? 유상 비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 그러니까 여기 취득가액을 얼마만 인식하면 되는가? 20%. 그럼 얼마? 1,60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취득가액에다가 뭘 곱하라고 여러분? 유상 비율. 전체가 5억 원에서 2억 원이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20%만 인식한다. 요것만 계산할 주면 돼. 요것만. 이해하셨어요? 취득가액을 다 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 전체를 매매가 아니라 일부만 유상이잖아. 얼마 몇 프로만큼만? 20%. 그러니까 20%만큼만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여러분? 1,600만 원. 기타 필요금으로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고려하면 안 되죠 뭐. 그러면 수증자 채무 인색은 얼마 여러분?
수저 채무인세가 얼마 지금? 1억이 써져 있잖아. 채무인세가 얼마냐고. 그럼 1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1600. 그럼 얼마? 8,400만 원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양도 차익이죠. 아니, 채무인세에서 그냥 취득가액 빼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되죠. 얼마, 여러분? 8,400만 원.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미 취득가액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이제. 노출됐어. 그 대신 뭘 물어볼 수는 있어? 뭘 물어봐? 양도 차익이 얼마냐 물어보겠지,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양도 차익 결론 냅시다. 어떻게 하면 돼? 양도가액 뭘로 잡으라고 그냥 그대로 채무인세 그냥 긁고대로 끌고라고. 다음에 취득가액만 주여라. 당초 취득가액에다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만약에 자본적 지출액가 뭐가 제시가 됐다? 양도비가 제시됐다. 자본적 지출가 뭐가 제시됐다? 양도비. 그럼 거기다가도 역시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하라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양도차익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요거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 문제 조금은 양도의 개념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9번 보죠. 268쪽 문제 9번. 네, 양도의 개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9번 한번 보죠. 268쪽 문제 9번. 자, 그럼 갑시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뭐 2002년도 13회 기출문제 일부 수정했네요. 1번 양도란 자산에 등기 등록과는 관계일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로 그 자산이 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의의죠.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취득한 보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본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아? 네. 왜? 자, 여러분, 우리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가 몇 가지였죠, 여러분? 3가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환지 처분이 있죠.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 또는 뭐 여러분? 보류지 충당이죠, 보류지 충당.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보류지 충당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보류지 매각을 물어봐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뭔데? 참네. 보류지 충당은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토지로 대체한 거죠. 누구한테 넘어간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긴 거죠. 그러니까 돈 대신 뭘로 준가? 자기 토지 일부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지 처분에 따라서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을 구했던 종전 토지 면적에다 뭘 곱한 거랬어? 간보유를 곱한 거라고 그랬죠. 공법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내가 종전 토지가 100제곱미터다. 그럼 100제곱미터를 내가 환지 처분으로 다 받아? 아니잖아. 권리 뭐 배웠잖아. 여러분 학교는 어디 공법에서 뭐 곱하라고? 간보율. 예를 몇 프로예요? 간보율이 50%다 가정하면 100제곱미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이 얼마 되는가? 50제곱미터 되는 거죠. 그게 받아야 할 무슨 면적이 되는가? 권리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실제 받은 교부받은 면적이 이 권리 면적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가? 증한제나 감한제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공법에서 한 거야. 공법에서. 그러면 보류지 이때 충당은 누구로부터 여러분?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자기 토지 일부 간보를 정해 곱한 금액을 면적을 누구한테 준가? 공공사업시행자에 넘겨준 걸 이걸 뭐란다? 보류지 충당이란다. 그럼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야. 지금 환기 처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토지 이 매각했던 실제 돈 들은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 돈 들은 건 없어.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만 누구한테 넘어갔을 뿐이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갔을 뿐이지. 왜? 사업비용의 일부로 넘겨준 거니까.
그러면 그 공공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걷어들인 뭐를 채비지 등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매각하는 걸. 요걸 바로 뭐라는 거야 여러분? 보류지 매각이라는 거죠. 보류지 매각은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걷어들인 채비지를 제3자한테 뭐 한 거야 여러분? 매각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일반적인 매매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론 낼게요. 지금 몇 번은? 보기 2번은 보류지 충당을 물어본가? 보류지 매각을 물어본가? 보류지 매각.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보류지 충당을 물어보죠. 아이고.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도저히. 그럼 그냥 보류지 충당이나 외워. 양도가 아니대. 그럼 맨날 모르겠대. 뭐 어쩔 수 없죠. 뭐 설명을 제가 잘 못한 거니까. 보류지나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정리해. 이해가 안 됐다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알게 돼. 눈이 뜨일 때가 있잖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거는 보류지 충당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기 때문에 보류지 매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고. 일반적으로 뭐가 남은? 보류지 충당이 남은 일종의 요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사실은 요거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환기처분 시점에서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명문화된 규정이죠. 근데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담보죠. 이거는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그런데 여기는 뭘 잘 버렸죠 여러분? 뒤에 무슨 말 나오면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시험에는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랬죠? 예. 자 3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찢어져서 못 살아. 아주 그냥 저희 집에서 매일 듣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근데 이때 분할을 양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뭘 한 번 더 확인해서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그랬죠?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단순 분할. 그럼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공유권의 분할 나오면 뭘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9번에 3번. 공동 소유 이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뭐 했다? 나왔다. 뭐 밑줄. 단순 분할.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 분할했다. 그 공유 토지를 다시 소유 지분별로 뭘 했어? 단순 재분할. 그럼 단순 재분할, 단순 분할 뭐야? 지분율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자, 4번. 배우자가 나왔다. 드디어 배우자. 누구야, 여러분? 왼수. 간의 부담부 증이니까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래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대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에서 공제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전액 뭘로 때려? 증여세가 가셔야 되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라냐면 그 동그라미 항상 동그라미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왜냐면 추정 규정이니까 채무 인수를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봐? 부담부 증여돼서 채무 인수 양도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다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준비수업 강의 때는 예외로 대답하셔서 원칙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여 전에 뭘로 때려? 증여세. 그러나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하면 나오면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뭐로 봐라? 부담부 증여로 봐라 그랬죠.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밑줄.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죠. 그런데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 밑줄.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 거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변제 충당했다. 그럼 그때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뭐. 자, 10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28회 11번 보죠. 작년 기출문제네요. 작년 또 나왔어. 양도의 개념 뭐.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하라. 몇 회 문제요? 28회 작년 거잖아. 그럼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뭐 나왔네 여러분? 한계처분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양도로 봐 안 봐? 안 본다. 양도 해당하지 않는 거죠. 2번 부담부 증여시. 근데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대답해야 돼? 원칙. 그러면 증여액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까지는 뭔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근데 밑줄을 제외한 부분이었잖아. 아 이런.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제외한 부분은 무상. 증여가 되는 거죠. 예. 3번 소득세법상 양도담보계약 체결할 때 또 나왔네. 근데 뭐 나왔어?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얘 양도네. 답은 몇 번이야? 3번. 아이씨 별거 아니네 뭐. 이러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자신감이 뿜뿜? 못 알아듣네 역시. 제가 뭐 했나 그런 분들은. 예. 자,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어떻게 돼? 소유권 환원. 자, 소유권이 환원이 나왔는데 그럼 다시 소유권 되돌아간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환원이 법률, 민법에 따른 법률이나 또는 법원의 뭐에 의해서 판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환원됐대. 그럼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럼 이때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 뭐라냐면 매매 무효 원인에 뭐하여?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 원인 뭐로 뭐가 됐대? 판시되었다라죠. 그럼 자발적이다, 강제적이다. 강제적인 소유권 하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얘들 갖고 돌리고 있어 출제원들이. 맞으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이런 거는. 맞으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맞으라고. 뭐 모든 문제가 다 틀리라고 내는 줄 알아?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자, 잘 봐. 본인 소유 자산을 뭐로? 경매로 넘어간 걸 자기의 본인이 다시 뭐 했대? 재취득했대. 그럼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리고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죠. 적으세요. 가로를 닫고 기본 통칙. 5번은 기본 통칙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시고요. 13번 한번 보죠. 1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23회의 기출문제네요. 2012년인가요? 나왔던 문제네. 기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나왔다. 뭐? 보류지 충당.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죠. 그러면 지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억은? 우린 이래서 틀린다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안 나와야 되는 건지 이게 판단이다. 큰일 나 여러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과세 대상이 뭐 아닌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아닌 거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죠. 그거. 우리가 틀려서 틀린 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이래서 틀린다니까. 그런 걸 주의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 그럼 기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놈 있나 여러분? 몇 놈이나 안 나왔어? 3놈 안 내. 지워버려. 뭐 3, 4, 5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또 효당이네? 어이 참네.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 보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가 차이가 나죠? 설마 이 중에서 하나 모르겠냐고. 그렇지 않아? 예, 그렇죠. 다 모를 수도 있죠. 맨날 와서 적다만 갔으니까. 니은 갑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밑줄 상한채권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죠. 근데 지금 아닌 걸 물어봤잖아. 그럼 니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나오는 몇 번? 1번 지워버리면 답은 몇 번? 2번이겠지 뭐. 그럼 우리 보기 지문 몇 개가 풀었냐고. 2개 풀었잖아요. 여러분 2개. 진짜 이러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아이씨. 디귿.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뭐 여러분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에 따라 뭐 했대? 재산 분할했대. 이건 지목 지가 찾아간 거야. 다만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했던 걸 자기 몫을 찾아가는가? 뭐를 원인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내 몫 줘? 내 거 갖고 와야지. 그래서 여기는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파경 여부를 물어묻지 않아.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의자로부터 상대방이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만 잘해도 재산이 확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상대방이 중요해. 씨, 우린 둘 다 없어. 이혼해도 뭘 받아갈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디귿은 좀 봐주시고요. 이건 어디도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도 똑같다고 그랬죠? 기억나나? 그럼 취득세 요거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취득세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지. 네가 양도소득세 예습해라고 그랬지. 언제 취득세 하라고 그랬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등기일, 등록일.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표준세에서 2%를 뺀 특례세율로 가셔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돼. 기억나기만 하면. 하여튼 우리 공인 중에는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 하여튼 힘들어 죽겠어. 공무원 애들이 안 하면 안 하다 야단치고 막 그러면 지들이 하는데 우리는 살살 하세요. 이래야 돼.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뭐 했대 여러분? 현물 출자했대.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자, 미음 나왔네요. 미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구 여러분. 같이 봐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무슨 목적? 판매할 목적. 제가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재고자산이라 그랬어요. 재고자산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래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앞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앞쪽에서 문제 4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4번은 조금 독특한 구조입니다. 어떤 독특한 구조냐면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두 놈을 혼합해서 물어본 겁니다. 역시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죠. 또 올해도.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세를 하냐 하지 않으냐 이 과세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문제 4번의 특징은 좋은 문제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제 또 내고 싶어요. 자, 4번. 국내에 소지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뭐 해당하는 것. 그랬죠. 자, 봅시다. 1번. 골프회원권. 양도세 과세 대상 맞아요? 네. 맞잖아.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랬잖아. 기타 자산이랬죠? 자, 과세 대상은 맞아. 그런데 뭐라고 써요, 여러분? 양도 담보 계약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과세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뭐. 자, 2번 볼까요, 여러분? 2번은 이혼 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대. 자, 양도 목적물은 뭐야? 토지죠? 과세 대상 맞죠? 네. 그리고 뭐로 넘겼어? 이혼 위자료로 대물 변제했잖아. 대물 변제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따라서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거네, 답은.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해독할 줄 알아야 돼. 3번. 주권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했대. 주식 남은 뭐랬어? 뭔지 몰라도 답은 아니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권상장 법인의 주주가 소액 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매매했더라도 양도세는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자, 그
그 다음에 4번 사업용 기계장치를 어떻게 했대? 양도했대.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세 과세 대상에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걸 매매했다더라도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뭐. 자 5번 공유 지분 변경 없이 나왔네. 지분 변경 없대. 뭐야? 단순 분할인가 보다. 그래서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뭐 했대? 단순 분할. 그럼 토지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은 맞죠? 다만 공유물의 분할이니까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따라서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5번 보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2번이 뭐랬어? 뭐랬어? 이번에는 아닌 거. 아까는 과세인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 출전이. 똑같으니 안 나, 절대 여러분. 기출문제를. 그래서 항상 조건을 바꾼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4번에서는 과세 대상인 걸 물어보고 그 밑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순간적이야, 이거. 고사장에서. 자, 1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밑줄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발생한 경제적이 이거 뭐로 본다 해서 여러분? 영업권이라고 그랬죠? 그 영업권을 사업용 건물과 뭐 했대? 함께.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 이죠. 아, 그랬더니 뭘 물어봤네? 아닌 걸 물어봤네. 에이, 답이 아니네.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범죄다. 나왔다, 야. 뭐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의 변경.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맞춰줘야죠. 아닌 거죠. 자, 3번. 시설물을 배타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여기까지. 이게 바로 시설물 이용행위권이죠. 근데 문제는 그 권리가 뭐래? 밑줄 부여된 주식. 밑줄 이게 뭐랬어? 이용권부 주식입니다. 그랬죠. 그 대표가 바로 4번 뭐야? 골프 회원권이죠.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예. 5번 개인의 누구를 토지를 어디에? 법인의 현물 출자. 그럼 개인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법인. 그리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뭘 받은가? 지분.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적어놔. 뭘 적냐면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 출자하면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 출자했다. 자기 토지를 또는 자기 건물을 자기 개인 사업에 뭐 했다고? 현물 출자했대. 즉 임대하던 상가 건물을 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환해버린 거야. 그럼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해? 명의가 안 바뀌잖아. 자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다만 임대하던 부동산을 뭘로 도니까 공인중개사 사업용 부동산 전환했을 뿐이지 명의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크해. 자기 개인 사업의 현물 출자 때는 무슨 말이 나왔지만 현물 출자가 나왔지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 나머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12번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12번. 269쪽 12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었죠. 뭐 2000년도 10일의 기출문제인데 수정의 내용. 1번 1세대 1주택 1년 보유 밑줄. 자, 이 말이 왜 나온지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1년 보유 밑줄. 1년 보유는 주택이랬죠, 여러분? 예. 그럼 이 말은 왜 한가?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왜 했는지 알아야 되는가.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나 아직 점심 안 먹었는데. 그럼 그 말을 왜 하는가? 그래, 그런 건 어떻게 잘 아냐? 근데 여기는 왜 했냐? 이런 걸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뭐로? 위혼 위자료로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했대. 그럼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뭐죠? 대물 변제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을 할 때 위자는 뭘로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금으로 주라고 그랬잖아. 부동산 넘겨주면 과세된다고 그랬잖아. 2번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걸. 교수님, 이거 20일의 기출문제 수정의 사항이라며. 예. 여러분, 국가고시 문제를 책에 실을 때는 여러분 국가고시도 저작권 대상입니다. 저작권 대상이야.
다만 국가 등의 국가고시는 수익 영리 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이게 기출 문제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저작권은 시비 안 걸어. 그래서 제가 그 기출 문제는 꼭 노출시키는 게 이거는 국가고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기출 문제가 없는 게 제 문제고 여기 기출 표시된 건 실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일부 수정했다. 또 어떤 분이 이거 보니까 똑같은데 뭘 수정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 앞만 봐도 기출 문제가 똑같은데 뭘 수정해 모르겠대. 뭘 바꿨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바꿨어, 나는 분명히. 뭘 바꿨냐? 아내와 남편의 순서를 바꿨어. 뭘 아우야? 아, 요건 따나고서 다른 남자분들이 응원해 줬는데 우리 잘했다고 그랬는데 순서는 별거 없어. 바꾼 거 아내와 남편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웃었죠? 요즘이야 현실이야. 우리 집도 이렇게 되네 이제. 2번 갑과 을이 균등으로 공동소유한 토지를 갑 60% 을의 40% 지분을 어떻게 했대? 분할했대. 자, 요거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인데 얘는 지분율의 변동이 있대 없대? 있다라고 했잖아.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있다는 걸 그렇게 표시한 거죠.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지분율을 종전 지분율과 변동 후 지분율을 제시한 거죠. 그럼 지분율 변동이 어떻게 됐어? 그렇죠. 갑과 을이 뭘 해서 맨 처음에 균등. 그럼 얼마? 50% 대 50%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분할 후에 어떻게 됐대? 60% 대 40% 됐죠. 이거예요 여러분. 아, 그럼 지분율 변동됐구나. 누가 누구한테? 그렇죠. 몇 프로? 을이 10%를 갑한테 넘어간 거잖아 여러분. 일단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러면 이때에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한 번 더 따져야 돼. 초과 취득분 몇 프로에서 10%에 대한 대가가 있니 없니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초과 취득분 10%에 대한 대가를 갑이 을한테 줬다. 무슨 양도? 유상. 그럼 양도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때리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초과 취득분 10%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대. 그럼 이때는 뭐야? 무상이죠?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갑한테 뭘로 때려야 돼? 증여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세법 다 맞는 거 아닐지 막 걱정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되는데. 자, 3번. 부동산의 동등 가치 평가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동그라미 뭐야? 교환. 교환은 무조건 유상양도랬잖아. 그렇죠? 다만 교환하는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동등.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그럼 소유권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여러분. 4번 나왔네요 드디어. 양도 담보 계약에 체결했다. 자산 양도했다.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5번 또 뭐 나왔어? 부담부 증여일 때 수준 채무담보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자, 됐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거는 여러분 한번 좀 풀어보세요. 다만 17번 한번 봅시다. 17번에 4번 때문에 보는데. 자, 소득세 법령상 다음에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 밑줄. 토지 교환. 당연히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근데 여기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예외 규정이죠. 예. 토지의 교환인데 양도를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야.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신설된 후에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1번 이게 바로 교환의 목적이야. 왜 교환한 거냐 그랬더니 요거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이거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됐죠. 갑이 갖고 있는 1필지와 을이 갖고 있는 1필지 이 토지의 소유권 형태가 이렇게 길 따라 물 따라 쭈글탱이 밤탱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하는 거죠. 정상적 사용이 곤란한 토지가 발생하니까 야 갑과 을이 만나서 야 너나 나나 토지 경계선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짜투리 땅이 있죠. 요게 OX는 뭘 말하는가? 짜투리 땅, 짜투리. 그러면 요거를 우리 좀 경계선을 서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그러면 요때 요 노란 선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고 갑한테 넘어가는 거고 요 파란 선은 누가 갖고 가는 거고 을. 그래서 서로 토지 경계선을 반듯하게 하자는 얘기야. 그럼 좀 더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관계에서 요 서로 짜투리탕을 뭐 했다? 교환하였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거 원칙은 토지 교환은 양도로 봐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던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게 바로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죠. 그리고 2번.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셋째, 토지를 뭐하여? 분할하여. 종전 토지와 요 새로운 걸 분할해갖고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만? 짜투리만. 4번, 이것 때문에 한가? 4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이야. 4번 때문에 한가, 여러분?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4번이 틀렸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20%. 그러면 20%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할 교환 전과 교환 후의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왜 작아야 돼? 전체를 교환한 게 아니라 뭐만 바꿨으니까? 짜투리만 바꿨으니까. 그게 몇 프로 이내 된다? 20% 이내. 20% 동그라미 이걸 출전에 50% 살짝 바꾼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여러분. 자, 5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교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뭐 해야만? 제출해야만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 그입니다.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양도의 개념 여러분 좀 마무리 짓고요. 자, 272조 19번 가겠습니다. 적으세요. 여기부터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19번부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이 소제목을 다 달아놨는데, 편집하는 거에서 애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왜 소제목을 다 잘라버렸더니 다른 문제집에도 소제목이 안 붙어있대. 이런. 그래서 저는 좀 그 편집하는 분들과 많이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의도대로 편집 안 해주면은. 근데 또 이 편집하신 분들은 일거리니까 그냥 빨리 대충 해놓고 원 저자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많이 좀 싸운데. 자, 조금 비과세입니다. 그럼 현행 여러분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죠. 뭐 첫째 뭐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이죠, 여러분. 쓰는 거 아니야? 사각 소리가 나고 있어. 두 번째 교환이 뭐 여러분? 분합이나 뭐 여러분? 토지 뭐 교환 또는 뭐 분합. 뭐야 이게? 농지죠. 죄송합니다. 얘가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죠. 세 번째 1세대 1주택이죠. 그리고 그 밑에 딸린 토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몇 가지마냐? 3가지마냐? 그래서 여러분 19번 그냥 봅시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몇 가지? 3가지. 뭔지 몰라도 3개대. 그러면 돼. 답은 3번. 그렇잖아. 거의 참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어떤 것인지 몰라도 뭐만 맞으면 개수만 맞으면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사법고시에서 나왔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박스 열고 제시해놓고 다음 중 옳은 지문이 몇 개냐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나왔다. 그게 사법고시에서 비판 대상됩니다. 이게 무슨 변별력 있는 문제냐 해서 쉐를 깨져갖고 그 출전 교수 뒤지게 욕먹었는데 그거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끌고 왔어. 그래서 막 민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내었어. 몇 개인가. 그러니까 또 세법 또 몇 개인가. 이런.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 딱 변별력이 나오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 보십시다. 니은과 디귿은 묶으세요. 니은과 디귿 묶어놓고요. 3년 이상 작용한 농지 밑줄 대토, 농지의 대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디귿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매매 밑줄. 이 두 놈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했다가 조세 특례 제한법상 면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상 무슨 대상이다? 면제 대상입니다. 감면 면제했잖아 우리. 그래서 면제는 뭐야? 몇 프로 감면 받는가? 100% 감면을 면제라고 그랬잖아. 내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뭐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상 100% 감면을 받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이 농지 매매를 중개했을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죠. 찾아보고 싶으면 어느 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조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어느 법을 찾아볼지도 모르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 상이 나한테 이걸 찾아보고 싶어. 그럼 본인이 법조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전문가인데 명색이.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0번과 21번 묶으시고요. 바로 요 20번과 21번은 바로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까지는, 22번까지네. 죄송합니다. 22번까지. 몇 문제? 20번, 21번, 22번. 자, 22번 봅시다. 22번. 소득세법상, 자,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2009년도 20회 기출문제네요. 자, 밑줄, 뭐죠, 여러분? 경작상 필요죠.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농지를 교환할 때는 이때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 밑줄,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뭐죠, 여러분? 신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이죠, 여러분? 3년 이상이랬죠? 사후관리 몇 년? 3년. 그래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가를 닫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뭘 당했다 밑줄? 수용되는 경우죠. 이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자, 중요한 거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가액이 얼마야 돼?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에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자, 지역을 딱 봤더니 이게 순간적으로 2년인지 3년인지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기지문을 보세요. 보기지문. 보기지문 보니까 기억에 3년이 몇 개 나와 있고 3개가 나와 있고 2년이 몇 개 나와서 2개. 그럼 많은 게 답이야. 농담 아니야? 진짜야? 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찍지 마시고 보기지문을 잘 보면 뭐 많이 나와 있어. 특히 3개 이상 나오면 그 조건 충족한 걸로 보시면 돼요. 문제 조건을 충족한 걸로 보라고. 그럼 지금 3년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죠? 그럼 3년이 거기 기억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문제 풀 때는 2년 나온 거 싹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 지문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또 재미 붙잡고 니은도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니은은 또 2년에 2개고 3년에 2개네. 이런 씨. 디귿 볼까? 디귿 보니까 3분의 1은 하나고 4분의 1은 2개네. 에이, 2분의 1 2개네. 에이.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모를 때 이렇게 찍는 것도 요령이에요, 여러분. 실전에서 여러분 모르는 거 찍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는 거는 어떻게 나오든지 여러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왼쪽으로 가셔갖고요. 다음은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이 얼마 여러분? 4분의 1. 이건 직접 대놓고 물어봤죠? 예,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수정해버렸기 때문에 4분의 1. 이건 이미 제시가 됐어. 로 인한 교환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권인데 틀린 것은 자 1번 농지죠. 예. 자 이게 답입니다. 얘를 답으로 한 이유는요. 작년에 소득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정의가 바뀝니다. 1번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재산세 과세 대상의 지목이 전답 과세 및 목적용지를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되는 농지는 2017년도 작년에 바뀌면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확대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답만이었다가 과수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요거를 논밭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논밭. 그리고 여기는 양도세는 공보상의 지목과 관계이시 없이 공보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예, 사실상 어떻게 돼? 경작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뭘 보냐? 전답 과수원 지목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요거 뭐와 똑같네? 재산세와 똑같죠. 지목은. 근데 취득세에서 농지 지목은 뭐였죠? 전답 과수원과 목장용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요게 다르죠. 자, 2번, 3번, 4번 묶어주시고요. 2번, 3번, 4번은 특징이 뭐냐? 국가 등이나 법에 따른 교환 또는 분합입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5번이 중요하죠. 경작상 필요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계속 이거 시험에 나오네요. 교환하는 경우죠. 다만 교환에서 이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작용해야 되는 거죠. 자, 21번 갑시다. 요것도 상당히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문제인데 2008년도 19회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선생이나 학생들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답 없는 거 아니냐. 이 답업이 왜 없어?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답 찍어야 되는 겁니다.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느 거라도 찍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거 답 없다라고 온 사람입니다. 찍어야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여러분 객관식은 절대적 조건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적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것은 주관식 문제고요. 객관식은 어떻게 하는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즉 가장 이 말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제시된 보기 지문에서 가장 옳거나 가장 틀린 거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 객관식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적 조건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꾸 절대적으로 문제 풀고 어쩌니 저쩌니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험 보는 건지 군대를 왜 왔는지 이상해. 모든 객관식 문제는 이 말이 생략돼서 뭐 제시된 보기 1, 2, 3, 4, 5 중 뭐 가장 뭐 옳거나 가장 틀린 거 찾는가. 절대적이 아니야. 절대적은 주관식에서 나오는 거지. 객관식에서 어떻게 절대적 조건을 다 제시해. 특히 세법 법조문이 단순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항상 다시 한번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다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찾아라. 상대적으로. 제시된 보기 1, 2, 3, 4, 5 중에서. 오케이? 예,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 밑줄 역시 뭐 나서 경작상 필요가 나오면 무조건. 그럼 갑소유 A농지가가 얼마? 10억 원을 을소유의 B농지가의 Y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미지수가 나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XYZ만 나면 우리 돌아버리잖아. 곱하기 되지면 안 돼 죽겠는데. 예,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 그래서 가르고 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뭐다? 크다. 그리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운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제촌 작용했다. 그러니까 사후 관련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결국은 교환 조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의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 그거 물어본 거야, 여러분.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갑씨가 갖고 있던 A 농지가액은 얼마고? 10억 원이 돼. 을씨가 갖고 있던 B 농지가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대. 그냥 모르 제시돼서 Y원이죠. 그래서 이때 이 갑과 을이라는 농지 소유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서로 이 토지를 농지를 뭐 하기로 했어? 교환하기로 했다고 했죠. 교환.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간의 교환이 있으면은 쌍방 과세라고 그랬죠? 쌍방 양도소득세와 쌍방 취득세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교환은 그렇게 별로 세부담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야. 어? 세부담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다고. 쌍방으로 다 양도세, 취득세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교환이 농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겠죠. 그러면 첫째, 교환하는 두 가액의 뭐가? 차액. 그럼 차익을 구합시다. 근데 차익의 절대적 금액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10억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문제 단서 뭐랬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댔어?
을의 농지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갑의 농지가액 A가 더 크다 그랬잖아. 그럼 큰 가액 얼마? 10억 원에서 이제 적은 가액 Y원을 빼야 되는 거죠. 10억 원에서 Y원을 빼는 거죠. 요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둘 중에 어떤 거? 큰 가액. 그럼 큰 가액이 얼마야? 10억. 10억 원이 얼마야?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고 그랬죠.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차액이. 작아야 된다고. 즉, 가격대가 뭐 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러면 10억 원의 4분의 1은 얼마야? 그 2억 5천만 원. 보다도 차익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 나와 있는 거 찾아보시라고. 보기 1, 2, 3, 4, 5 중에서. 응? 자, 지금 10억 원에서 Y원을 뺀 가액이 얼마?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을 가장 많이 나온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왜? 2번은 차익이 얼마 나서 3억, 4번은 3번은 3억 5천만 원, 4번은 4억, 5번은 4억. 이거 맞는 게 있어 없어? 없어. 2억 5천만 원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1번의 문제는 뭐야 앞에? 차익이 2억 이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법에 이건 나와 있지 않잖아. 차익이 얼마 이상해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2, 3, 4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는가?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찍어야 돼 하나를. 거의 다 OMR까지 답 없음. 그러면 혼자 틀리게 돼. 설사 모두 정답 처리가 돼도 답이 마킹 안 되면 틀린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23번부터 저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죠. 별표 3개 쳐져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건 조금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